만약에 우리 당이 광역 단체장을 한 그래서 얼마나 일곱 석 정도, 일곱 석 정도 넣으면 저는 선방했다고 일곱 석? 봅니다. 일단 판세로서 전체로서는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7곳. 7곳에 경기도가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 들어갑니까? 네, 경기도가 들어간다고요? 저는 경기도는 민주당이 이긴다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가 한 12개? 12개? 네, 네. 당에서는 보수적으로 공식적으로 잡았어. 9곳 얘기했던데 그건 너무 하의원님이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너무 근데 검찰인가요? 엄살던 거죠. 엄살던 거예요. 12곳 안에 경기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당연히 아이고. 들어가요.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막이 올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제일 주목됐던 건 뭐냐면 양당이 모두 첫 시작을 인천에서 했어요. 심판만 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대선은 끝났지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내가 지켜온 25년간의 계약 앞으로 버리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이용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치열한 곳 하면 경기고 상징적인 곳 하면 서울인데 왜 다 인천으로 갔느냐? 의원님. 이재명 후보 때문이죠. 단적으로 말하면 수도권의 승부처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인천, 경기, 서울 세 군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선거전을 펼치는 것이 되게 이제 일상적인 일이고요. 국민의힘도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타겟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 궁금했어요. 네. 왜 인천의 총집결 첫 시작을?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판세를 쭉 분석을 하잖아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고 서울, 경기, 인천은 이제 우리가 상당히 유리하고 인천도 근데 계양구는 따라잡았다. 계양구가 이재명 후보 나간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잡을 수 있다. 이제 지금 우상호 의원님은 본인 선거에 이제 정신이 없으셔서 최근 변화되는 흐름을 잘 못 보시는 것 같은데 갈수록 유권자들 성향이 예. 자기 지역 가치를 올리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값 올리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굉장히 열정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오래 살 사람들이에요. 지역 일꾼. 그래서 선호하는 국회의원이 뭐 네임드가 아니라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 이해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간절하게 원해요. 그건 맞는데 이재명 후보는 아예 대선 주자급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고. 지나갈 사람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이 지역에 뿌리 계속 박을 사람이 뿌리 박을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스쳐 지나갈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안철수 후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물론 이렇게 하고 똑같지. 여기 이렇게 하고. 물론 똑같은데 네, 그게- 안철수 후보는 자연스럽지만 뭐가 이재명 후보는 부자연스럽지. 노원에서 국회의원 사람이 무슨 분당으로 가.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남 비판하다가 자기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거를 여기 6번째 치르는 지방선거인데 신기하게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언론이 네. 자성의 기사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 지방선거 정치 여론조사 왜 안 맞나. 투표율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이는 안 나가니까. 투표율도 있는데 후보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예. 여론조사 기관들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하는 김에 몇 명을 다 같이 해버리니까 응답률이 매우 낮아요. 응답률 낮고 정확도 예.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번의 경우는 아마 이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지층들이 대선 지고 나서 좀 힘이 빠져서 뉴스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아요. 물론 그런 열의가 없는 이렇게 좀 약간 시무룩해진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표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떤 형태로도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크게. 이긴다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저는 만약에 우리 당이 광역 단체장을 한 그래서 얼마나 일곱 석 정도 넣으면 저는 선방했다고 일곱 석? 봅니다. 일단 판세로서 전체로서는 광역단체장 17곳 중에 7곳. 7곳에 경기도가 들어가는지 궁금한데요. 들어갑니까? 네. 경기도가 들어간다고요? 저는 경기도는 민주당이 이긴다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하세요? 저는 되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인데요. 여러 요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핵심은 뭐예요? 근데 알려주면 다 대비를 할 테니까. 근데 저는 경기도는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후보 공천을 잘못했어요. 김문혜 의원이 좋은 분인데 경기도에 특화되어 있는 후보가 아니에요. 아니 김은혜 의원 지역구가 거기신데 정말 잘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유승민이었어야 된다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의원이 나왔으면 우리가 아마 졌을 겁니다. 어. 김은혜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오케이. 경기도 포함해서 7곳 승리 내다보신다는 말씀. 그 정도면 민주당 잘한 거다라고 네. 본다는 말씀. 국민의힘 저는 우리가 한 12개? 12개. 네, 네. 당에서는 보수적으로 공식적으로 잡았어. 9곳 얘기했던데 그건 너무 하의원님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너무 근데 검찰인가요? 엄살던 거죠. 엄살던 거예요. 12곳 안에 경기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당연히 아이고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곳은 이제 호남 3곳, 예. 그리고 세종, 제주. 제주 정도 아. 것 같고 이제 인천은 네. 인천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송영길 후보가 왜 갑자기 당 내에서도 가지 마라고 하는 서울을 가냐고요. 거기서 인천 계양구 주민들이 일단 열받아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대장동은 겁나서 못 가니까 인천에 오는 거다라는 걸 다 알잖아요. 아. 다 알기 때문에 워낙 네임드지만 거기다가 이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겨도 격차가 굉장히 적을 것이고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뒤집어질 수도 있다. 자, 모르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진짜로 지금 하 의원님 말씀처럼 좀 초조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분이 초조해서 실수를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유권자들이 그런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실수도 많이 이제 이뻐해 주죠. 영상 한번 볼까요? 그 영상, 그 화제의 영상. 후보님 사진 하나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낮은 자세에서 깔아요. 초조하거나 지금 굉장히 오만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 일 많아요? 많죠. 많아요. 저는 많이 겪어요. 명함도 찢어버려 그래요? 앞에서? 바로 앞에서 찍는 사람도 많고 목설은 좀 드물죠. 욕을 하더라도 듣고 마는 거지. 그렇지. 네. 가서 막 그 사람 경고를 하고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 영상이 퍼지면. 그래서 성적이 안 좋으니까 초조해진 거고 초조해서 실수를 하는 거고 실수가 또 분위기 안 좋게 만들고 이런 악순환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생방송은 안 하시는 게 좋죠. 사실은 선거를 하다 보면 우리도 개별적으로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후보자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후보자의 수행이나 선거운동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만 집중해서 그거를 주목하다 보니 더 부각된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이제 후보도 참 잘해야 되지만 유권자들도 성숙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민주주의 물론이죠. 축제인데 뭐 그럼요. 굳이 요건 안 찍으면 되지 왜 욕을 합니까? 그래서 그렇지. 저는 그런 건 측면에서는 태도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굳이 차를 타고 가다가 후보자에게 욕설하는 것은 좀 심하죠. 그래서 어쨌든 서로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명함 찢는 것도 저는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그것도 많지는 아니죠. 않아요. 많지는 않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그래요. 갈수록. 성숙해야죠. 싫으면 안 찍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나저나 우 의원님도 지금 한창 선거 치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내일이 국회의장 후보 예. 민주당 선거일입니다. 4파전. 네. 사실은 세 분이 5선이고 우상호 의원님 4선이어서. 그거 왜 나왔어요?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4선이 5선을 이긴 경우가 이제 임채정 국회의장이 4선 시절에 이제 김덕규 당시 국회 부의장 예. 5선인데 거기를 꺾은 적이 있죠. 예. 선수로는 제가 2번 낙선하면 4선이지만 선거 기수로는 제가 2000년 출발이고 지금 저랑 경쟁하는 분들은 다 2004년 출발이라 네,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제가 야권의 나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통합의 조정력이죠. 의장이 되면 의회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의회의 권위를 어떻게 세울 건가를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저 방송에서는 윤석열 정부 잘 견제하기 위해서 나간다 이런 거만 보도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네요. 아니 한 줄은 들어갔죠. 우리 당에 그래도 그런 걸 좋아하는 의원들 겨냥해서. 근데 너무 솔직해. 전략이야. 나는 너무 좋아. 우상호 의원이랑 솔직함이 좋아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발표한 전체 전체 문항의 맥락은 한 줄이에요. 그건. 근데 한 줄이라도 200줄 정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현 정부 견제하려고 나간다 하면 이거는 조금 더 아닙니다. 중립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삼권 분립 체제에서는 네. 의회의 아젠다 세팅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옛날에 이만섭 의장이 그냥 여당 의장을 두 번 하셨는데요. 의장으로서 여당에 대해 쓴소리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왜 그러셔요? 이렇게 들어보면 의회가 행정부의 신여가 되면 안 된다. 의회는 의회, 그러니까 행정부를 도와주지만 의회는 의회 자체의 발언을 가지고 독립해 줘야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다. 나를 찍어준 정당이 잘못할 땐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되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일, 불필요한 정쟁으로 행정부를 방해하는 일을 막아주는 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하는 걸 다 막아버리겠다 이런 거는 견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방해지. 그거는- 근데 의회의 불신을 극복하고 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더 우선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김진표, 이상민, 조정식 의원보다 우상호 의원입니까? 아니 그분도 다 잘할 분인데 제가 하려니까 조금 더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죠. 적어도 제가 2016년대 원내대표 할 때 네. 야당 당시 여당 의원님들 설득해서 234표의 탄핵 찬성표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 새누리당의 의원님들의 집단 지성도 발휘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나달라고 하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원내대표였으면 안 만났다. 아무래도 경향성으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제가 성향은 다르겠죠. 근데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최대한 타협을 시도할 수 있는 조정력은 그건 제가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표를 못 준다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이제 나중에 앞으로 이제 본회의장에서 한 표 줄 수 있죠. 아, 이거 당연히 주지. 근데 이제 국회의장도 여야 다 같이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 거기 뭐 개딸 등등 이런 거 잘 보이려고 굉장히 야당 대표처럼 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의장 선거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투명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부터 야당까지도 투표를 하면 야당 표도 얻어야 되니까 아하. 훨씬 국회의장에 맞게 네. 한 줄도 안 들어가도 되는 이제 이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죠. 아무튼 뭐 경쟁 끝까지 잘 하시고요. 네네. 국회의장 되시면 여기 못 나오시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 저희는 좀 떨어지시길 바라야 되나요? 어떻게